자, 다음은 이제 매수 청구권입니다. 64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건물 기타 공작물의 뭐 어떤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A 소유 토지인데요. B가 이 토지를 이제 빌리고 거기에 이렇게 건물을 신축해서 뭐 소유를 한다. 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임대차 기간이 10년입니다. 자, 만약에 10년이 지나서 임대차 계약이 그냥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A에게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이제 손실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으로 하여금 요 임대인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하자 그렇게 청구를 하고 A가 거절하면 그러면 이 그 건물을 매수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권리입니다. 자, 1번 판례를 보면은요. 원래는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종료됐을 때 갱신을 청구하고 여기가 거절했을 때 매수를 청구하는 건데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먼저 했다면은 뭐 갱신할 의사가 없으면 뭐 이게 먼저 분명해졌으니까요. 이때는 바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 통고 이거에 의해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갱신 청구 유무에 불문하고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B를 상대로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해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그러면 B는 그 소송에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항변할 수 있겠죠. 내가 이거 이제 매수했으니까 나에게 매매대금 지급해라. 뭐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만약에 B가 그런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승소 판결이 났어요. A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끝난 이후에 B가 매수 청구권 행사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죠. 이 건물 매수해라.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이 건물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으니 매매대금 지급해라. 매매대금을 구한다 이거야. 가능하겠는가? 기판력에 반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소송에서 전소에서 변론 종결 전에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다가 이후에 매수 청구권 행사한 게 어떤 차단효에 걸리는 게 아니냐,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B가 현실적으로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 이유를 보면은 뭐라고 판례는 얘기했냐면은 소송물 자체가 다르다. 건물 철거, 토지 인도하고 매매대금 이거는 소송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판력에 의해서 어떤 매수 청구권의 행사가 차단되는 것은 뭐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계의 경우도 이제 거의 비슷한 판례가 있잖아요. A가 B에게 1억 원 지급해라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B가 A에 대한 1억 원의 반대 채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소송에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상계권 행사 안 해서 A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B가 내용 증명을 보내서 B가 상계하겠다. 가능하겠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상계는 B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요 채권도 이제 잃게 되잖아요. 같이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계를 언제 할지 이거는 이제 자유이기 때문에 변론 종결 이후에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계라든가 어떤 건물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론 종결 이후의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뭐 무효 사유라든가 취소 사유라든가 어떤 뭐 법률행위 하자가 있는 거는 그거는 변론 종결 전에 행사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차단 후에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계권이라든가 건물 매수 청구권은 어떤 법률행위 하자를 이유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 이게 변호사 시험에도 실제 개출된 적도 있었고요. 예, 이 판례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판례를 보면은 이게 건물 매수 청구권 이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뭐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임차인이 포기하는 약정을 했다. 이건 이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겠는가요? 임차인에게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약정이라면은 이거는 그 유효한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판시 2번에 보면은 어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임차했어요. 대부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그 나무를 다 수거해 간다. 매수청구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약정이 있었는데 이게 임차인에게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건으로 이 대부료를 상당히 저렴하게 그렇게 이제 약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공용, 공공용 또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또 언제든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이런 지자체하고의 대부계약에는 보통 들어가고요. 또 수목의 경우는 또 이식이 또 가능하잖아요. 건물하고 달리 이식이 가능하고 그런 걸 고려할 때 이거는 임차인에게 아주 불리해서 무효인 약정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를 보면은요. 판시 1번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 취지가 뭐냐면은 자, 성실하게 차임을 계속해서 지급해 온 임차인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그 임차인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 주는 것이 임차인 보호나 국민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더 좋다 이거야. 그래서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그 건물은 꼭 적법한 등기된 건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 이런 것도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만약에 임차인이 성실하게 차임을 지급해 온 상황이라면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 2기 이상 연체를 차임에 지체해서 차임을 연체해서 계약이 해지된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계약을 지켜온 임차인에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2번에 보면은요, 건물 매수 청구권의 경우에는 이 건물의 가격을 이제 돈으로 이제 달라 이거야. 이 건물을 돈 주고 사라 이거야. 근데 거기에서 어떤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얻었던 수익 그것까지 보상해 달라 이건 안 됩니다. 그 건물의 가격이지 영업 보상, 영업에 대한 것까지 수익까지 보상해 달라. 이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임대인 토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임차인이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요 건물에 대해서 이제 매수해라. 이건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임대인의 토지와 이게 임차인 또는 제3자의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다. 이게. 임차인의 건물이 있다. 자, 이 경우에도 요 A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거야. 네. 자, 만약에 뭐 이거를 그냥 A 혼자 이거를 다 사라 이건 안 되겠고 뭐 요
그 A 소유가 아닌 지상에 있는 거는 그 소유자하고 이제 공유로 뭐 사달라 이런 이제 청구를 해야 될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공유의 복잡한 관계, 거기로 이제 여기가 A가 이제 또 끌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임대인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독립해 있거나 또는 걸쳐 있다 하더라도 이 임대인 토지 위에 있는 부분만이 만으로도 어떤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만 그거만 분리해서 이거 사달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토지 위 이외의 부분에 있는 것까지 뭐 지분으로 사달라라든가 이런 청구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이요 타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까지 공유하게 돼서 복잡한 이해관계에 끌어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입니다. 자, 이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요. 뭐 제일 전형적인 거는 이제 이런 경우이겠죠. A가 이제 임대인입니다. 소유자이면서 임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B가 임차인이면서 이렇게 건물을 소유했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요 B가 A를 상대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이거 뭐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토지 소유권이 A에게서 C에게로 이전이 됐다면은 B가 요 C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토지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이 경우에 그 판례에서 25페이지가 밑줄 쳐는 부분인데 요 C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든가 또는 B가 요 C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면 요 C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A 그 토지를 이제 B가 임차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고 만약에 B가 등기를 했다 이거예요. 등기를. 그러면 민법 622조에서 차지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깁니다. B는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토지 임차권을 B는 C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C에게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요 사례는 어떤 경우였냐면은 이게 실제로는 A 소유인데 A의 허락이나 이런 것도 없이 이거를 C가 임대를 한 거예요. C가 임대를 했다 이거야. 그런 경우에 B가 A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C가요 A에 뭐 아무런 동의도 없이 승낙도 없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B는 요 A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요 C의 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뭐 A가 그거에 대해서 뭐 추인을 해줬다든가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뭐 추인을 해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런 승인이나 추인 같은 게 없었다. 그러면 C가 한 거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 임대차가 건물 소유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경우에는요, A 소유 토지 위에 A 소유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B에게 다 임차를 해준 겁니다. 임대차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B는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죠. 그죠? 건물에 대해서도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이 토지 임차권은요, B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대차를 한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요, 이 상태에서 B가 A의 동의를 얻고 이 건물을 부수고 다시 신축을 해서 자기가 소유자가 된 거예요. B가 소유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토지 임대차는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건물을 부수고 다시 B가 건물을 신축해서 B가 소유자가 됐다면 이거는 B의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대차, 토지 임대차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A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은요, 매수 청구권 행사할 때 이걸 어떻게 이제 매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런 뭐 건물 자체 가격,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 여러 사정. 예, 그래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의 가격.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정하면 됩니다. 자, 판시 3번에 보면은 기존의 건물 철거하고 새로 졌잖아요. 철거한 비용, 신축한 비용.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예요. 현 상태대로의 시가, 그거를 매수 청구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철거, 신축 비용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4번에 보면은요, 어떤 요 건물의 부속물, 어떤 부속 시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속물, 부속 시설, 이런 게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가격을 정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 부속물, 부속 시설이 객관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B가 이제 어떤 자기가 하는 영업을 위해서 설치한 거다. 이건 A에겐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세 번째 줄, 판시 4번 세 번째 줄 보면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부속물이나 부속시설 등은 포함해서 가격을 정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해서 한 거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은요. 자, 이게 A 소유 토지 이외에 B가 이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줬는데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거야. 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B가 계속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토지도 같이 점유하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건물 부분 있잖아요. 이 건물 부분은 아직까지 등기가 넘어가기 전이니까 여전히 B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B는요, 매매 대금을 지급받아야 이 건물 이전 등기를 해줄 테니까 매매대금 지급받기 전까지 B가 이 건물을 점유하는 거, 이거 뭐 당연히 부당이득 아닙니다. 자기 소유이기도 하고요. 부당이득이 성립 안 해요. 그런데 이 토지 부분 있잖아요. 이 토지 부분. 이 부분은 부당이득이 인정된다. 이거는 이제 A 소유니까요. A 소유 토지니까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은 인정이 된다. 만약에 B가 요 건물을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 토지는요, 건물 소유 목적으로 계속 이 토지는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점유하고 있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봐야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은 인정이 된다 이거. 왜?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는 당연히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걸로 봐야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건물이요. 이게 만약에 2억이다 이거야. 시가가 2억이다 이거. 근데 여기에 C의 저당권이 1억 원의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 B는 매수 청구를 행사할 때 건물 시가인 2억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저당권을 뺀 1억만 달라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할 게 아니다 이거야. 그냥 건물 시가가 2억 원이면 2억 원 다 달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는요, 2억 원을 다 지급을 하긴 해야 되지만은 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는 못 주겠다. 이렇게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매매 대금을 정할 때는 시가로 그냥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은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매매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게 지상 건물의 인도를 거부한 경우에요,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은 반환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부지에 대한 거는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부당이득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이제 약정 차임이 있으면은요, 그 임료 상당액, 그러니까 약정 차임, 그걸로 이제 부당이득을 계산하면 될 텐데, 만약에 그 약정 임료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매수 청구권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임료를 굉장히 낮게 해준 거예요. 근데 매수 청구권 행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된다라고 인정이 돼서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해진 약정 임료는 굉장히 낮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부당이득으로 하면 너무 낮은 금액이니까 이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실제 임료 상당액을 이제 감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정해서 그걸 가지고 부당이득을 인정을 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자, 9번 판례입니다. 이거는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 이것도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어떠냐 이거야. 자, A 소유 토지인데요. B가 이제 이 토지 임차를 해서 미등기 건물을 줬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C에게 이제 매도를 했다. 자, 이 양수인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가 이제 토지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요 C는요, 토지 임차권을 양수를 받다든가 아니면 전차인으로서 적법한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이 된다든가, 그래서 이 토지 임차권에 대한 권한이 이 양수인에게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